반갑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대구에 1년에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내려왔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내려오다 보니까 오늘 한 2년 만에 처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참 무섭고, 올해 입시가 이 코로나하고 계속 연관이 되고 있고, 제가 내려오면서 KTX 안에서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9월 평가원 그 시험이 9월 1일 날 보죠. 그래서 9월달 그 평가원 응시 승 기준으로 백신을 놔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재수생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 1일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는 소속 학교로 가거나 또는 저희 종합원이나 이런 지정된 학원에 와야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소속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와서 봐야 되는 건데, 실제 이제 시험을 안 보면서 주사 맞으려고 원서를 낸 애들이 꽤 있을 것 같다. 그럼 조금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이 50 나는 사람도 9월 1일날 평가 모의고사 접수할 수도 있고, 뭐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도 볼 수가 있고, 막 그럴 상황이 벌어지면은 혹시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갑자기 9월 1일날 오전 한 10시부터 아니 그 8월 30일날부터 낮부터 아마 보도가 돼서 나가겠죠. 올해 9월 1일날 그 평가원 모의고사 원서 접수를 했던 상을 놓고 봤더니 재수생들이 전년에 급격하게 늘었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허수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한테도 막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그 시험 좀 보게 해달라고, 원서 접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올해가 수능 변화되는 첫 해인데 이게 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관되게끔 해서 좀 혼란스럽긴 하죠. 이게 9월 1일날 평가원 시험 보고 나면은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올해 수능이 강한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좀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좀 봐보시고, 혹시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해 수능 과목이 그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무슨 과목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내신 1등급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1등급대 학생들은 뭐 전국 뭐 달서구가 됐든 수성구가 됐든 뭐 경상북도 어디가 됐든 우리 애가 내신 1점 얼마를 찍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시에서 대학의 그 원서 레인지가 서울대부터 동국대, 홍익대까지 레인지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수시 추석 전에 원서를 낼 때는 집안에 폼나게 하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원서 내놓고 저 밑에 대학도 넣을까 말까 고민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점대 내신 등급 따기도 어렵지만은 실제 학교의 레인지는 서울대냐 홍익대학교라도 가면은 정말 잘 간 거냐. 만약에 1점 등급대가 그나마 떨어졌다고 하면은 서울대가 무슨 막 갑자기 가천대나 수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1점대 등급대를 가진 학생들의 그 속마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능 점수를 보면은 수도권 같은데 정말 최악으로 가면은 수도권 대학 가기도 좀 어려운 문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많이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 케어를 잘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1등급대가 재수하면 안 되고, 1등급대는 내가 봤을 때는 그 1등급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대학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게 1등급대고,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등급대다 라고 하면은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봤죠. 6월 30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요 점수가 곧 내 점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요게 내 점수인지 아닌지. 오바를 떨면은 여기도 자살할 수가 있고요. 2등급 때, 정도 때가. 그래서 내가 요 6월 요 점수가 곧 내 점수다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성공을 하면서 받아들일지 말지. 아니면은 이건 절대 내 점수가 아니고 하면 이만큼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가질지 안 가질지 고민. 그리고 2등급 때는 학교 내신 성적을 펼쳐다 놓고 왜냐면 얘네들을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데가 학종이죠. 학종은 학교 교과 내신 성적을 마치 의사 선생님이 MRI나 뭐 CT 촬영한 거를 이렇게 그 컴퓨터 보면서 여러 명의 의사가 같이 좀 봐주면서 이거는 이 점 포인트가 뭘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진단을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게 그 2등급 대학생들. 그래서 같은 2.5등급이고 같은 2.8등급인데도 질이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되는 게 2등급 때다. 질이 다르다 뭐냐 부모님만 보시지 말고 우리는 2.8등급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애는 주요 과목을 잘해서 2.8등급짜리 애가 있고 어떤 과목은 평균적으로 주요 과목은 조금 떨어지는데 기타 과목들이 잘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얘는 2.0등급인데 특히 뭐 수학과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수학과 영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에 또 하얀 뭔가 스펙이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막 붙어 있는 애가 있고 온리 그냥 학교 내신 2.8만 붙어 있는 애가 있고 이게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성컵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하락컵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또 내가 저기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수학을 좀 잘하는 축에 들어가는지 못하는 축에 들어가는 같은 2.8등급 때도 있고 내가 이과에 무슨 과를 가는데 수학과 과학을 좀 잘해야 저게과랑 관련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잘해서 2.8등급이 되는 애가 있고 그걸 못했지만 다른 걸 잘해서 2.8등급이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2등급 때는 성적표를 학생하고 학부모님만 판단하지 말고 굉장히 다각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게 2등급 때고 3등급 때 정도 애들은 큰 축구를 놓고 보면은 네 인생의 목표작이 있나 없나. 그래서 축구도 재수를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판지 아닌지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빠른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내신 성적만으로 가지고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빠르게 결정을 하든지 아니 죽어도 이 대학은 가기 싫다라고 하면은 원서를 6개 다 논술을 넣을지 말지 이거밖에 판단의 기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로 3등급 때 들어간 학생들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이원화 생각을 해야 됩니다. 6군데 논술을 다 집어넣는데 수능 체제를 다 맞추면 6군데 중에 한두 군데 붙겠지라고 하는 한상도 그냥 한상일 수 있습니다. 다 떨어진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이 실제적으로는 더 훨씬 많습니다. 그 6개 논술 선거를 전원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에 썼고 전원 6개 대학의 수능 체제를 다 맞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사실. 그래서 마치 수능 체제만 맞추면 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입시 결과론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한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논술과 수능을 얼마만큼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굉장히 중대하게 할 때가 지금 시점이고요. 3등급 대학생들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관점을 가지고서 수능이 일단은 변화가 되는 거니까 한번 들여다보면서 올해 수능이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생각하면 어렵고 어려우면은 이해할 것과 안 할 것만 명확하게 판단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었는데 그런 내용도 일단 한번 짚어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여기 고3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거기다 고3 정도로 보면 고3 정도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고3 관점이면 고1, 2는 그대로 수렴하셔도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자, 이 페이지 보면은 올해 이제 시험 경쟁 집단들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한번 보면서
할 필요가 있죠.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2월달 졸업생 숫자가 작년보다 많나 적나에 따라서 재수생이 결정이 됩니다. 전체 졸업생 한 20% 정도가 재수생으로 추산합니다, 매년. 근데 올해 2월달 졸업생이 63,000명 줄었다. 그러면 올해 재수생은 준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어느 정도? 한 12,000명 정도, 한 20% 정도. 올해 고3은 작년도보다 14,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고3 학생 수는 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예측인 거죠. 그런데 지금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63,000명 줄었는데 재수생 숫자 보니까 오른쪽이라 보니까 348명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변입니다, 지금. 재수생 대상이 한 63,000명 정도대가 학생들, 올해 졸업생이 줄었으면 12,000명 정도대가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수생이 지금 늘었다. 기이한 현상입니다. 일단은 예년에 보기 힘든 구조. 그럼 이건 왜 늘었을까라고 놓고 보면은 하도 요새 지방대 이래서 해가지고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뭔가의 심리적 열풍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대학교 1학년들이 1학기 기말고사 거의 끝납니다. 그때부터 준비한 애들이 반수라고 합니다. 반만 재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현재 늘고 있다라고 예측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종로학원에서 반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오는 학생이 작년에 어제 기준으로 딱 2배입니다. 학생 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수로 재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등록을 한 학생이 작년 대비 딱 2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반수생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대학을 들어갔던 애들입니다. 물론 혼자서 공부하다든지 막 튀어나온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일단 그런 애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일단 좀 많아지고 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일단 근본적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수능에서 낙관도 하지 말고 기간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는 컨디션이 돼야 된다는 거, 금년도가 유불리로 후리에 따져 본다라면은 고등학생 수는 14,000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달 평가 모의고사의 접수자가 735명 줄었습니다. 고3 학생 수가 늘었는데 왜 고3이 6월 평가 모의고사 안 보는 애가 늘었을까? 미뤄 짐작을 해보면은 그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재 수능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올해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부 안 합니다. 고3들. 안 하면 되고 완벽하게 안 합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학교에서도 애들 시험 보라고 100%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그거 나랑 상관없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시가 14.7%였어요. 여기 여러분들 90년대 초반 학번이나 80년대 학번들 같으신 분들은 보통 결시는 5% 내외 정도 나오는 게 상식적인 건데, 이제는 14.7%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는 14.7%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수 자체가 크다 적었다 막 공술처럼 늘락날락거리니까 4% 안에 들어오는 1등급, 11% 안에 들어오는 1등급 숫자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시험이라도 봐줘야 되는데 그걸 다 빠져나와 버리니까 내가 2등급 받을 내가 3등급으로 밀리기도 하고 1등급 받을 끄트머린 내가 2등급 떨어지기도 하는 변수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금년도에는 작년도 못지않게 더 심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등급 끝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더 좀 조심하면서 분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죠.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능 시험 보면 또 수험표 가지고서 극장 가고 아이스크림 싸게 사먹고 이런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로 금년도도 볼 수 있고, 3페이지. 맨 오른쪽에 2021학년도가 보면은 작년도 대한민국의 재수생은 머릿속에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반만 재수하는 반수생이 12만 명 중에서 7만 명 정도 됩니다.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원이나 이런 데서 대성학원이나 이런 데 와서 재수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2학기에 반수생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들이랑 이제 경계를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 학생들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험을 안 봤습니다. 12만 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만 이번에 평가원 6월 시험에 응시됐고 나머지 6만 명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9월 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더 들어오고 막판에 본수능에 가서 한 5만 명 가까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 입시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점수 예측의 변수가 굉장히 큰 거죠. 정말 고3의 재수 좋으면 반수생이나 재수생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잔뜩 재수를 해가지고 내 밑에 또 받쳐줄 수도 있고, 반대로 공부 잘하는 놈들이 뒤집다가 이게 재수를 해가지고서 저 위에만 맞춰줘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봤던 거, 고1, 2때 봤던 거 웬만한 모의고사를 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도에 따라 가지고서.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12만 명 재수생 들어오는데 그 중에 7만 명 정도가 아직도 안 들어왔구나. 그게 반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밑에 6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가탐 선택 비중이 조금 늘었네요. 요새 올해 고3 보니까 작년 도에 비해서 한 1% 정도라도 이과가 늘었구나. 이건 고3에 늘었다고 볼지 재수생이 늘었다고 할지는 같이 뭐 비슷한 양상이 되겠지만 일단 이과생이 늘었다. 왜? 올해 이과 대학 가기가 참 좋아졌거든요. 이과가 금년도처럼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판은 없죠. 안 뽑아줬던 약대가 1,700명. 그 다음에 정시가 확대되는 첫 해인데 이과 주요 대학교 모집 정시 비율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재수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단 모집 인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과생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고, 문과생은 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이죠. 4페이지. 자, 여기 고3 학부모님들 중에서 육안으로 한번 보죠. 본인 자녀가 어느 매체를 선택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변 한번 봐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매체 손.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매체. 번째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강 육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합법과 작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좀 비슷하네요. 자, 지금 언어와 매체하고 합법작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는 지금 뭐 내 눈으로 가서 좀 비슷하게 좀 드러났었는데, 3월달 교육청, 4월달 교육청에 1등급 카트라인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언어와 매체가 3월달에 89점이죠. 근데 합법과 작물은 92점이죠.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려워서 그런지 언어와 매체 1등급 카트라인이 100점 만점에서 89점이네요. 그죠? 그런데 밑에 표점으로 보면 누가 더 높죠? 언어 매체가 142점이었고 3월달에 139점이 하작이었죠. 그냥 같은 100점을 맞았는데 얘는 142점을 받아오고 얘는 139점을 받아오는 걸 대학에다 제출합니다. 지금 똑같은 시험 점수인데 4월달에도 원점수 카트라인은 89점이 언어 매체가 합격은 97점이나 높은데 표준 점수 얘는 139점을 언어 매체에 했던 애 받아오고 합법과 작문에 133점으로 무려 6점 차입니다. 엄청난 점수입니다. 6점 차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저희에서 6월 평가 공부 봤더니 언어 매체는 88점, 합법과 작문 90점. 이것도 언어 매체가 조금 더 점수가 낮죠. 1등급 카트라인이. 그런데 표준 점수는 142점을 받아고 합법과 작문은 140점을 받아. 계속적으로 합법과 작문 선택한 아이들이 점수가 낮게 표준 점수를 받아온다. 국어가 45문제가 출제가 되죠. 올해부터. 그 중에서 34문제가 공통 과목이죠. 그 문제는 다 똑같은 모든 수험생 똑같이 풀어보는 건데 계산의 방식이 이쪽이 합법과 작문으로 선택한 집단이고 이쪽이 언어 매체를 선택한 집단인데 여기 34문제가 다 같이 풀어보는 이 문제를 얘네들이 더 잘 풀었을까 얘네들이 더 잘 풀었을까 평균을 내보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 34문제를 더 잘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애들은 이 34문제를 얘네들보다는 덜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여기서 100점, 여기서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느냐, 이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 점수를 내 집단께 내가 끌고 갑니다, 지금. 여기 평균, 여기 평균. 이러다 보니까 공통 과목에서 같이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얘 점수가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이 지금 현재 많게는 6점, 적게는 한 2, 3점 더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이 이제 신중해야 될 게, 야, 우리는 그냥 합법과 자문에 언어 매체에서도 잘 풀 수 있었는데라고 하면은 그냥 손해를 본 거죠. 내 집단에 속해진 애들이 저 공통과목 서로 내 문제를 잘 못 풀어서 내 평균이 개끌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얘 끌고 가서 내가 점수가 더 높아졌는데, 그러면 고민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야, 앞으로 합법과 자문하지 말고 언어 매체로 선택하는 것이 낫겠구나. 자, 국어는 문과는 언어 매체, 이과는 합법과 자문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죠. 같은 문과라도 언어 매체, 합법과 자문이 갈라지게 돼 있죠, 지금. 그럼 한반에서 똑같이 국어를 내가 95점 어떻게 받아왔는데, 얘는 언어 매체를 택했기 때문에 나보다 5점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실제 12월 달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얘기는 굉장히 좀 처음 다른 얘기가 되죠. 문이과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과 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쟤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5점 더 높은 대학에 쓰고 나는 5점 더 낮은 대학에 쓰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면은 이제 카메라 들고 눈물을 흘리는 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도 제가 납득은 안 가지고 희한하게 어쨌든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 날 결과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예의주시하고,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과목을 바꿀지 말지를 잘 한번 상담도 상의도 또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대표님, 언어 매체가 더 어렵게 출제를 하고 합법과 자문을 더 쉽게 출제를 해가지고 뭔가 유불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언어 매체가 어렵게 출제되어서 평균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보정 작업을 해주는 점수 계산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매체가 평균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는 높여줍니다. 반대로 합법과 자문이 되게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원점수는 높지만 표준 점수를 하자할 때는 강제적으로 낮추는 작업이 진행. 이게 보정 작업의 계산 방식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선택 과목이 쉽고 어렵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조정을 해줍니다. 그게 마치 사회탐구에서 내가 한국지리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사탐에서 유리했다, 그에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면 불리했다, 이게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준 점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원점수가 잘 나오면 표준 점수가 깎아졌고 이렇게 보정의 작업이 되는데, 보정이 안 되는 게 어디냐? 이 34문제 공통 언어 문제. 이거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낮춰주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이 34문제 풀었던 평균 점수가 내 그냥 호적처럼 쫓아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국어에서. 근거는, 이유는, 추정은 이 34문제 공통과목을 잘 푼다. 그렇다면 지금 판단할 때 우리는 공통과목 참 잘 푸는데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자문에서 들락날락거린다 하더라도 그 문법별 문제 있는 거 언어와 매체 들어가고 몇 개 하면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현재 기준적으로 놓고 보면은 언어와 매체 선택이 훨씬 유리. 일단 현재로서 결론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 날 결과값도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거 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6월 30일 날 결과표 나올 때 고2 학생들한테 메시지 전달이 되는 거죠. 야, 공통과목 진짜 잘하겠구나. 두 번째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언어와 매체를 갈 수도 있고 합법과 작문을 갈 수도 있는데 뭔가 유연성을 길러놓는 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 수능 시스템 자체가. 내년도 갈지 안 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수학. 자, 여기도 문과, 학률과 통계, 이과, 미적분, 기하죠. 학률과 통계를 3월달에 보면은 1등급 특단에 87점입니다. 그 밑에 미적분은 80, 기하는 84.1이 돼 있죠. 학률과 통계 1등급 커트라인이 미적분, 기하보다는 제일 높게 형성이 돼 있네요. 반대로 미적분은 80점으로 제일 어렵게 낮게 출제되어 있죠. 1등 쿠드에 80점대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어쨌든 학률과 통계 일컷이 제일 높고 미적분이 제일 낮다. 문제는 3월달에 표준 점수를 보면은 같이 100점을 받아도 학률과 통계 애들은 150점 찍어왔고
미적분은 157점을 찍어왔고 기하는 152점을 찍어왔네요.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이 어쨌든 점수가 7점이나 낮게 찍어왔네, 일단 표준 점수를. 그런데 이거는 점수가 낮아지니까 문과 학생들은 합격 점수가 낮아지겠죠, 뭐. 같이 낮아지니까. 문과는 문과대학 가고 이과는 이과대학 가니까. 그죠? 그래서 국어랑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근데 국어는 같은 문과 내에서도 갈라지게 되니까 문과 내에서의 경쟁력이 달라졌는데 수학은 어쨌든 표준 점수로 봤을 때 큰 차이는 벌어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학의 문이과 유불리만 고려해서 그렇지 더 심각한 건 제가 봤을 때 자꾸 국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는 그게 있는 거고 4월 달에도 비슷하게 원점수 것이 확률과 통계는 88점 높은데 미적분은 74, 84점이지만은 표점은 미적분이 높죠, 지금 기하가. 6월달도 추정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값이 6월 30일 날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불리는 문과가 이과 대학으로 가는 것이 중위권 때 중하위권 일부 있습니다. 문과가 이과 대학에 벌써 될 수 있는 거. 숭실대나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 이과로 넣습니다. 그게 몇 명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대학가들의 정시는 거의 90%가 문과 학생으로 차지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문과가 이과로 넘어가면은 부딪히죠. 여기는 같은 점수를 받고 이미 7점을 더 받고 있는 애들한테 지금 가서 비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주저주저할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다.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넘어온 거죠. 여기 157점을 맞은 애가 들어가고 여기는 암만 100점 맞아도 150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7점차가 날 정도로 극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과가 이기게 되는 거죠. 교차지원만큼은 그래서 올해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애들도 일단 있을 수는 있다. 이 상황이다라면은.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삐기한 중하위권 대학에 저를 일반학과 이과 일반학과 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 정도 점수라면은 경제 경영 통계 쪽으로 일단 가자 저쪽으로. 그래서 복수 전공을 저쪽으로 한번 해보든지 한번 부채를 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올해 입시에서는 쓸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수학에 봤을 때는 이과는 이랬든 저랬든 이과가 올해 수학은 이과가 유리하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 5페이지. 영어 작년에 12.7%는 1등급이. 그래서 영어 작년에 90점 넘어서 1등급 나와주면은 그건 기본. 별로 경쟁력은 없다. 왜? 비슷한 또래 애들이 다 90점 받은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올해 6월달에 갑자기 6%대로 떨어졌죠.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도 3에서 6%대다. 영어가 한 6%대, 5%대 나오면 옛날에 상대평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점수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4%까지가 1등급이죠. 동점자 때문에 한 5%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5, 6%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옛날에 상대평가로 돌아갔다. 이유는 올해 EBS 연계가 70에서 50% 낮춘다고 얘기했죠. 근데 영어 과목은 100% 지금 비슷하게 똑같게 동점 그대로는 안 되겠다고 한 문제도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영어 학원에 있는 사람들의 영어 선생님들 일부분 굉장히 강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들도 사실은 기다가 듣기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뒷전의 과목이었던 거를 영어 소홀히 했다가는 제대로 한번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시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그걸 수학은 EBS 연계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국어도 어차피 EBS 연계 안 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영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거 본 문제 그대로 그냥 보면서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없다 보니까 감점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된 형태로서 영어 많이 풀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익숙한 EBS 영어에 익숙한 것만 숙달됐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어떤 그 고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상황이고 6페이지에. 자, 그래서 3월달, 4월달로 가봤더니 미적분의 선택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여기 이과입니다. 여기 문과예요. 이과니까 수학 가형을 봐죠. 작년도에 수학 나형을 봐죠.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점수 따로 매겼죠. 그래서 이과 중하위권 있는 애들이 굳이 공부를 잘하는 이과 학생들 수학이랑 나는 경쟁을 안 하고 차라리 문과로 갈아타서 문과 애들이랑 수학 시험을 봐서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등급을 높이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를 해서 논술로 가도 뭘로 해본다라든지 수시에서 아니면 정시에서도 문과 수학을 그대로 받아주는 이과 대학이 있습니다. 보통 중하위권 대학들 거기 가거나 이과 수학을 보더라도 문과에서 그냥 받아주는 대학들은 대부분입니다. 또 이과 가탐을 문과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대학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과 수학을 받은 애들 중에서 작년도 보면 한 4.3% 정도가 문과 수학으로서 본수능 때는 그거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과 애들이 미적분했던 애들이 확률과 통계로 넘어오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 표점이 깎여버리죠, 그게요. 그러니까 안 넘어올 거다. 그래서 이과 수학의 지금 현재 미적분의 이 비중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는 한 5% 가까이 줄어들었었는데 이과 애들이 반대로 문과에 있는 애들도 확률과 통계도 나는 미적분 좀 자신 있다. 이과 가서 그냥 미적분을 선택해버리자. 같은 공부하고 잘 풀었는데 내가 확률과 통계 집단을 속해 있다고 해서 감점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차라리 미적분 가서 시험 보겠다. 이런 애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문과 애들이 오히려 그냥 이과 가서 시험을 보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재수생 제가 상황을 지금 어저께 한 돌려봤더니 재수생들 중에서 약 한 4.4% 정도 나옵니다. 문과 애들 중에서 차라리 이과 수학으로서 시험 보겠다. 그게 한 4, 5%대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문과에서 이과로 갈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다른 이제 변수로 생기고 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뭐 대체적으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좀 한두 번에 압축이 되죠. 6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국어. 3월달, 4월달에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던 애들이 똑같이 73.6%였습니다. 아까 여기는 비슷했죠. 합법과 작문에서 공부 잘하는 학부모가 부모님 여기 모이셨다는 얘기가 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 부모님들이 반 정도 됐다는 이 집단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 학부모일수록 쫙 침작이 됩니다. 언어와 매체는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집단으로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합법과 작문이 높죠. 73.6%죠. 아까는 손 들어봤을 때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나타났었죠.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지금 주변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부모님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맞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으실 때도 참 힘들죠.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할 때 이게 다 벗어도 문제가 없는데 자 7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8페이지 수학의 공통과목이 수학은 서론 문제죠. 22문제가 미적분을 특기했든 기하를 특기했든 확률과 통계를 특기했든 이 22문제를 지금 현재 판단해서 봤을 때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공통 이 22문제를 제일 잘 풀고 있다. 1번 미적분의 실력이 제일 좋다. 공통과목 평균 집단은 2위 기하 공통과목 문제는 제일 못 푼 애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이 공통과목 22문제 푸는 점수 제일 낮다. 그래서 평점이 낮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하는 애들은 내가 잘했지만은 내 집단이 제 공통과목을 못 풀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점수가 낮았을 때 원인은 그게 있습니다. 내가 못한 거 아닌 거고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내 실력의 자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죠. 자, 22문제 봤더니 여러분 머릿속에
1번부터 22번까지가 이제 공통 과목입니다. 서로 문제가 있는데 22, 22번까지 머릿속에 여기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죠. 1번부터 15번까지가 쭉 풀어봅니다. 이 1번부터 10번까지 벌써 틀리기 시작해버리면 진짜 공부 못한 애들이고, 우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틀렸다고, 많이 틀렸다라고 하고 공부 안 하니까 일단 책상부터 안 치는 게 답입니다. 그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5번이 22번 공통과목 중에 15번이 객관식 끄트머리 문제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 끄트머리. 이게 킬러죠. 15번 문제. 왜냐면 그 문제 배치를 점점 더 어렵게 해주고서 막판에 어렵게 하나 갖다 놓은 거 15번 문제. 이게 객관식 킬러, 공통과목 중에서 객관식 킬러. 여러분 자녀는 15번에 틀렸나 맞았나? 그 다음에 14번 정도 어렵게 될 수도 있죠. 거의 끝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과목에서 주관식. 주관식도 처음에는 좀 쉽게 쭉 가다가 22번 끝문항이 어렵게 돼. 그게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22번보다 바로 직전 문항이 21번 정도도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통과목은 금년도의 배치 상황을 15번과 22번과 21번 정도 이래 되겠죠. 고3 학생들은 이미 이런 걸 가지고서 나는 22번은 포기, 15번은 그럴 끝까지 올해 이 15번을 내가 풀면은 내가 대박 난 거고, 이렇게 이미 목표 설정을 해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올해 정답률 체크를 해보면은 22번이 제일 어렵게 우리에서 추정이 되고 있고 해봤더니 학렬과 통계 선택했던 애들하고 미적분 선택했던 애들의 정답률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14번 문항? 아니 11번 문항 가봅시다. 평균적 명률이 62.4%인데 학률과 통계 45.8%, 미적분의 77%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는 한 30% 정도가 정답률이 더 높죠. 여기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문제까지 맞출 정도로 미적분도 자신 있다 싶으면 학률과 통계 최상위권도 갈아탈 것 명확하죠. 이왕의 점수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갈아타고까 말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괜히 학률과 통계와 미적분은 공부량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른데 함부로 걸러갔다가는 학률과 통계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학률과 통계 최상위권 애들도 미적분 풀 수 있는 애들 갚아버리면은 심지어 7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상 위의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률과 통계에서 미적분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는 중하위권에서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쭉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미적분 애들이 확실히 잘 푸는구나,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을 때 격차가 이 정도구나, 우리 애는 이 문제 어떻게 맞췄는지 틀렸는지 30일날 결과 나오면 한번 잘 보십시오. 선택 과목은 22번부터 28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9번, 30번 끝머리 두 문제가 주관식입니다. 이 끝머리 두 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선택 과목에서. 그런데 선택 과목은 누가 쉽고 어렵게 출제했느냐에 따라서 쉬운 게 유리하고 어려운 게 불리하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정을 해주니까 이 점수는. 그래서 핵심은 공통과목이고, 공통과목이 수학 1, 수학 2, 고1이다. 수학 수투 빨리 끝내는 놈이 수능에서 이깁니다. 무조건 현행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미적분도 실전 보면 학교에서 배우죠, 애들이. 배우는 상태에서 만약 여기까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줄 수도, 이거 계속 보면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자, 9페이지 보면은 국어. 여기도 같은 문제를 45문제를 푸는 것 중에서 34문제가 공통과목인데 언어와 매체를 풀어본 애들이 훨씬 공통과목을 거의 34문제에서 한 3문제 빼고 다 더 잘 맞히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언어와 매체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학법과 작문을 선택해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언어와 매체로 갈아타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데 언어와 매체 사실 핵심의 관건은 문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을지만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말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점수 차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극복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판단은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국어도 문과 이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과 애들이 저기 정답률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답률이 한 10%대 국어 나타 한 30%대 나타나는 걸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대여섯 문제와의 싸움이죠. 공통과목 무조건 독서하고 문학밖에 안 나오죠. 17문제, 17문제씩. 독서가 인문 사회에서 나오느냐, 과학기술 지문에서 나타나느냐. 그런데 문과이과 뒤져봤더니 과학기술 지문은 훨씬 더 이과이가 잘 푸네요. 어차피 국어는 문이과 같이 보는 거니까 문과생들도 독서 관련 지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국어 과목은 수능 시험 날 1교시 가봐야 합니다. 절대 국어 과목은 현재 내가 1등급 맞았다고 해가지고서 더 불안해 하십시오. 1등급이 갑자기 4등급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4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게 자기한테 맞게끔 이게 문제가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국어는 수능 시험 보고 1교시 끝나고 나서 성적표 받아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국어만큼 절대 다 마스터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끝까지 이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정도 이 대여섯 문제 정답률 보이시죠? 위에서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대로 어렵다는 얘기죠. 이 문제 끝까지 풀어보느냐 안 풀어보느냐 문제고 저 밑에 문제까지 틀리고 있다.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앉는 연습부터 마음 자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저 밑에 문제를 거의 7, 80% 나오는 정답들을 저거 다 맞춰본들 안 맞춰본들 대학에서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내신한 선전급대라고 하면은 목표대학 빨리 가다든 막 독하게 해서라도 저 대학 안에 못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애인지 아니면 빨리 판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대학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대학 교관들 대학마다 나눠주고 있는데 이쪽으로 그 대학들 보니까 할 것 같으면 저 위에 문제, 네다섯 문제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11페이지 학부과 작문 원합이죠. 선택 과목 이건 뭐 쉽다 어렵다를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 12페이지 영어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어느 정도 몇 분 문제 틀렸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인문 자연어로 봤을 때는 약간 인문계들이 영어를 조금 잘하는 걸로 일단 보여지기는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 보니까 유불력이 있다 없다 특별하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3페이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수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수학에서 3월달하고 6월달 놓고 봤더니 전체 전국에서 4% 안에 들어오는 옛날처럼 학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 걔네들만 평균 내가지고 걔네들만 점수를 매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학률과 통계든 미적분이든 기하든 수학 이렇게 하나로 같이 묶어서 점수를 매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각각의 이 공통 과목에서 평균 점수가 다 다르다 그러죠. 이걸 내가한테 물려오기 때문에 내가 잘 풀어도 더 이상 극복이 안 돼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미적분 확률 기하 가칭도를 하나를 100으로 놓고 봐서 4%까지 1등급인데 그걸 놓고 봤더니 이과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는 문과 학생들이 9%밖에 안 됐고 6월달 조금 들어가 봤더니 한 15%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압도적으로 이과가 앞서고 있죠. 그 문과 학생들 올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수학 맞추는 데서 굉장히 큰 비상이 걸린 거라고 봐야 되죠. 여기 재수생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래 됐으니까 만약 재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고3 재학생 문과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수학에서 지금. 이게 그런데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미적분이 한 1% 높아졌죠. 아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문과도 약간 이과로 가고 이과에서 문과를 안 넘어오니까 수학이. 그런데 막상 보수능에 가가지고서 학률과 통계에서 지금 그 하위권에서 못하는 한 30, 40% 되는 애들이 일단 미적분 간 겁니다.
그럼 미적분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 공 못한 애들이 잠깐 내 밑으로 깔려 들어와서 이 집단의 평균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럼 학력과 통계가 부처에 더 높아질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도 예측은 되죠. 그래서 선택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실제 나타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6월 평가 모의고사 보는 날까지 이번 6월달 평가볼 시험의 응시 비율은 아직까지도 미공개입니다. 언제 나오느냐? 6월 30일 날. 그래서 그게 학력과 통계 비율이 예전보다는 더 낮아지고 미적분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게 우려할 정도 포인트라고 하면 갈아타는 것도 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6월 30일입니다. 근데 옛날에 영화 A경 할 때도 그 2014년도입니다. 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어 좀 공부 못하는 애들 쉬운 영어 A형, 그리고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 B형을 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6월 달에 모의고사 갔을 때는 한 17% 정도가 저기 못하는 A형에 가지고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쓰는 데 갔더니 대거 절로 가버리니까 30%가 2배로 됐단 말이에요. 왜 그걸 받겠느냐? 그냥 어차피 중하위권대학 갈 것 같은데 그게 등급이라도 잘 돼가지고 최저라도 맞춘다 이런 계산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어렵게 공부 잘했던 영어 B형 선택한 애들이 낭패를 본 거예요. 밑에 애들이 저기 한 20% 정도 되는 애들이 밑에서 딱 받쳐줬어야 되는데 쭉 빠져나가니까 가난잡단 말이에요. 2등급이 3등급 되고 1등급이 2등급 되고 100분위 점수 낮아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카메라 들이대면 울고 영어 때문에 그해 수능 망쳤다 이런 게 됐었죠. 그래서 그 해만 영어 A기형 시험 보고 그 해부터 딱 없애버렸죠. 지금도 이 선택 과목에 얼마만큼 어떤 집단이 어떤 수준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끌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또 변수가 되어 있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것까지 고민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하는 나도 답답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답답하실 텐데 어쨌든 상황은 이러니까 이건 알고는 계셔야 될 거죠 지금. 그래서 보시고 국어는 그나마 그래도 좀 완화됐네요. 이게 언어 매체가 조금 더 1등급 비율이 높아졌는데 여전히 합법과정문이 조금은 높아지고 언어는 조금 낮아졌죠. 3월달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언어 매체가 1등급이 더 많다. 13페이지 국어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하고 합법과정문을 선택하고 3월달 6월달 갔더니 언어 매체 100점 맞았더니 3월달에 142점, 합법과정문 100점 맞았더니 139점, 점수에게 3점 낮죠? 같이 100점 맞아도 언어 매체들한테 조금 3점이 뒤지니까 극복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03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 완전 200점에서. 그러니까 언어 매체 선택한 애들은 97점만 맞았다 하더라도 139가 찍혔죠. 그 언어 매체 97점이나 합법과정문 100점이나 통법이 된 거죠. 그럼 내가 언어 매체에서 100점 맞을 자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언어 매체가 시험 봤으면 3점을 덕을 받다는 얘기죠. 이게 6월 달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문제는 전 구간에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점수 쭉 내려와 보시면 전 구간에 지금 언어 매체가 이기고 있죠. 이게 6월 달에도 그대로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는 8월 19일에서 9월 3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 쓰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입시학원들에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을 테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걸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을 테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과 국어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 과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한번 잘 신중하게 판단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가 좋으니까 갔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면서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진짜 저 점수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페이지 수학도 확률과 통계 선택하고 미적분 선택하고 기하 선택하는 3월달에 봐보면 확률 같은 게 150점이다. 100점 맞아도 100점이라는 얘기는 공통 과목도 100점 받고 선택 과목도 100점 한 개도 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30문제 중에서 미적분에도 확률 안 돼도 157점 차이가 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확률 같은 게 150점이다. 미적분에 예전 왼쪽에서 원점수 93점, 92점만 맞더라도 오른쪽에 150점 찍히죠.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92점만 맞으면은 합법과 확률 같은 게 맞은데 100점에 맞먹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은 어디에 해가 할까요? 확률과 통계 100점 맞은 내가 미적분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문과에서 경쟁한다고 하는 정시에서도 7점을 앞서고 있는 거죠. 그 확률 같은 게 100점 맞았던 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10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권에서도 굉장히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서울 강남에서 문과입니다. 수학을 기하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탐구는 한 과목은 경제를 선택하고 한 과목은 뭐 지구과인가 이걸 선택을 해요. 물리 선택했어요. 과목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걔가 거의 한 1등급 때 최상위권의 수준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과인데 사탐, 가탐 각각 한 과목 선택하고 수학은 기하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긴 이상하다고. 그런 애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권에 국한된 얘기, 중위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 국간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 한번 학생들도 여기 있다라고 하면 잘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 부모님도 이거 자의적으로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학생의 컨디션, 자기에게 맞는 조건들이 좀 다 다른 거죠,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은 좀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새롭게 뭐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잘 한번 우리의 점수 구간되는 욕인데, 얘는 도저히 이 확률과 통계 수업 시간과 학습 양으로 봤을 때 미적분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라고 하면 가감하게 빨리 버려야 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뿌리면은 잘 한번 판단해. 또 상위권 학생들은 노트를 준비하는 특히 학생들은 수학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 학생들은 또 한 번 좀 특히 이과 학생들에서 국가로 넘어올 일은 없지만은 이런 분들도 뭐 미적분을 선택할 기하를 선택할까도 고민이 좀 서러울 수도 있고, 문이과도 고민스러울 수 있는 게 수학에서 좀 전 구간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그럼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100점 중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93점이나 92점이면 조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과목에서 몇 점이고 선택과목에서 몇 점을 해서 92점 나온 애가 있고, 또 다르게 공통과목 몇 점이고 선택과목 몇 점이 돼서 92점이 나온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또 압축을 해본다면 그냥 애가 똑같이 맞았다. 공통 과목도 똑같게 맞고 선택 과목도 똑같게 맞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84점이다. 이걸 선택한 애나 이걸 선택한 애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모두 동일했다. 그래도 이게 나온다라는 거. 그럼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아, 같은 점수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나. 그냥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점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 바로 매칭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팩트죠. 더 이상 이거는 팩트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가끔 뭐 국어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요. 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니까 풀성한 거 보니까 선택과목에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런 유불리를 없애겠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자꾸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보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고, 이 공통 과목의 이 부분 자체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입시기관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공통 과목은 중요합니다. 이렇게밖에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공통 과목은. 그냥 공통 과목이 왜 중요하냐? 상식적으로 보면 국어가 100점 만점 중에서 45문제 중에서 34문제 내고 76점을 차지하거든요, 지금. 그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수학이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74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00점 만점에서.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거고, 이제 문제는 내 집단이 이게 공통과목 몇 점 갖고 돌아다니냐, 내 뒤에 떨거지들이. 이것까지 같이 따라오니까 선택의 전략적인 문제까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시험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 갈아타도 될까, 안 될까.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 한 몇 점 뒤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9월 10일 수시 원서 접수 내기 직전까지는 온 자료든지 간에 다 참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금년도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6월달 통과한 시험 본 게 결과가 6월 30일 날 나오고
보도자료 한 6월 28일부터만 보도가 될 겁니다. 막 기사가 나올 거예요, 이미 아침부터. 29일쯤이나 28일 저녁 때쯤이나 29일 날 오전 한 10시부터나 12시부터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볼고 선택 비율의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막 입시계약이거나 막 추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문의가 유불리도 발생했고, 그 국어 선택 과목에서도 지금 점수 차이가 지금 여전하다, 아니면 많이 좁혀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걸 우선적으로 한번 보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이왕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쭉 보시면서, 야, 얘가 뭐 몇 번 틀렸는지도 이렇게 매치를 한번 쉽게 보시죠.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래서 얘가 지금 경쟁력 있는 걸 틀린 건지, 경쟁력 없는 거를 좀 틀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실수로 인정을 해야 될지, 실수고 인정을 한다면 상승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킬로문화과 중킬로문화가 다 틀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건 상승의 여지는 굉장히 어떤 고도의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점수 상승 예측을 해야겠죠. 6월달 이 점수는 예점수가 아니야. 얘가 어떻게 3등급이 나와. 그 정도만 보지 마시고 100분위 속에서 3등급 그 틈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틀렸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얘한테도 여기 이런 정답률 같은 거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이거는 다 맞출만한 문제인데 이거 맛있고 틀렸다라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금 서면서 선택 과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20페이지. 재수생 애들은 국어 점수가 작년 수능에서 66점에서 지금 이번 6월달 보니까 같은 100점을 안산해고 73점으로 재수생 국어는 평균 한 7점 뛰네요. 재수생들의 성적 상승은 일단 금년도에도 국어는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에는 교육청 모의고사 보다가 고3들끼리만 보다가 재수생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비율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하십시오. 근데 비관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고3 학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가 거의 점수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점점 더. 왜냐하면 재수생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재수생들은 재수하기 전에 요 정도 점수 맞았으면은 6월달 점수가 그 해에 그 아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풀고 가장 하이라이트 점수입니다. 재수생이 6월달 점수는 가장 고점입니다. 9월달 좀 떨어집니다. 다소 떨어져요. 본수능 때 비슷한 좀 떨어져요. 요수보다 2월달부터 했던 재수생이 있고 6월 말부터 들어오는 반수생이 있어 재수생도 떨어집니다. 혹시 여기 재수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근데 이거 평균적인 겁니다. 평균적인 거. 그런데 요새 기막힌 양상은 뭐냐 하면은 재수하기 전에 국어가 4등급, 5등급을 맞았습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정시에 갈 만한 대학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나오긴 했는데, 근데 강남에 나왔던 뭐 어디에 나왔든지 간에 국어가 그냥 5등급이었어요. 얘가 재수하니까 1등급으로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실제.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옛날에 재수생을 하면은 재수생 이렇게 앉혀놓고 학원들이 그럽니다. 모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수하면 성적 상승이 됩니다. 막 꼬십니다. 재수하라고. 일단 돈 내고 들어오고 3월달에 딱 앉혀놓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수해가지고 성적 다 올리고 가자면 그거 밑바이 줍니다. 실제 재수생 애들이 성적 상승은 20%도 안 된다. 근데 요새는 보면은 성적 상승은 제가 봐서 한 90%는 돼요. 재수를 하면은. 근데 재수를 해서 성적이 90% 넘어가면은 그 별로 의미 없게 성적 상승한 애들이 한 80%. 그냥 여기 지방에서 보면은 저 수도권 끝으로 대학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인생의 의미가 큰가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재수 성적 상승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답률이 한 80% 들어가나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백날 더 한두 개 더 풀고 덜 풀고 내가 봤을 때는 대학에서 별 의미 없다라는 거. 그게 그 대학일 거라는 거. 놓고 보면은 차라리 재수하기 전에 제 대학에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내가 왜 4등급, 5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 게 수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수능 준비를 참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정말 옛날에는
학력고사나 수능 100% 뽑았을 때는 전교생 전체가 수능을 준비했던 애들이 있죠. 이게 꼭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교생 중에서 수능을 준비한 애들은 제대로 된 애들은 한 20%도 안 될걸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나머지 80%는 수능 하도 수능문제 오래돼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고3도 성적이 이렇게 되고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것도 옛날 얘기를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만큼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다시 공부를 했을 때 4등급, 5등급, 1등급 올라갔던 얘기 자체는 고3도 그런 관점을 가지란 뜻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4등급, 5등급, 1등급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목표 대학의 문필만 들어오네라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 텐데 지금 재수한 지 3월달부터 3, 4, 5, 3월 3개월 공부했죠? 근데 점수가 올해 그거 되게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6월달에 지금. 일단 그것이 80점대 나왔으니까 80점대 나오면 불수능입니다. 이쯤 되면. 거기에서 지금 재수형이 한 7점 정도 올랐다. 고3도 또 받아들여야 되죠. 3개월 해가지고 그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지금 다 5개월, 한 6개월 남았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꼭 받았으면 좋겠고 수학은 이과 같은 경우에서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애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점이 올라갔네 지금. 3개월 만에 10점 올렸어요 얘네들이. 아까 수학 1등급 컨트롤이 다 86점, 83점, 82점 이랬죠. 수능에서 만약에 83점, 82점, 86점 1등급 컨트롤이 있다고 하면은 불의 불수능입니다. 그게 한 10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고 반대로 문과 재수형 애들은 그렇게 또 성적이 오히려 떨어져요 지금도. 문과에서 수학했던 애들은. 그래서 문과는 재수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원체 공부를 좀 못했던 애들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유불리 수학에서 문과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 상위권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한테 드라마틱하게 문과 내에서도 점수 격차는 벌릴 수도 있다는 거. 재수생들도 지금 수학의 문과는 버벅거린다는 거. 그만큼 이과 학생들이 재수로 들어오는 애들도 성적도 좋고 원체 고3 때부터 공부 좀 해놓고 뭔가 악관이 있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재수생들의 상황도 한번 상황을 한번 이렇다라는 걸 보면서 재수생들이 지금까지 본 애들 점수 올라간 애들 보면은 2월 중순 정도에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걔들이 주말 학원 다 나오죠. 밤 10시까지 그냥 남아있죠. 아침 7시 반까지 학교에 가서 주말까지 나옵니다. 요런 3개월에서 정도 겪었을 때 지금 현재 변화. 그럼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지금까지 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재수 얘기는 왜 재수 얘기합니까? 지금 재수하는 애들이 아닌데 여러분들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애가 재수생이라면서요. 재수생 감사는 올해도 예상이 된다고 매년 재수생들한테 고3을 밀린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걔들 이기려고 하면 걔네들 방법 쫓아가면 대충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요? 걔네들 쫓아가라는 재수 하나도 얘기 안 해. 걔네들 쫓아가라는 거. 근데 21페이지 종락원이 대입 반수생이 6월 21일 날 개강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이 6월 21일 날 반수생이 개강이 합니다. 아까 반수생이 뭐라고 그랬죠? 재수생 전체 12만 명 중에서 7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능의 경쟁은 진짜 6월 21일부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6월 21일 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지점을 자녀들한테 학교 내신 성적 진짜 1등급 때 2등급 때 유지했다. 열심히 기말고사 하십시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왜 한 개라도 더 높여가지고 이왕에 3학 1학기가 최상위권에서 놀다가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왕에 더 올리면 더 좋고요. 삼성컵으로 끝나면 더 멋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보면서 그게 드라마틱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없다 싶으면은
내가 만약에 수능으로 경쟁을 해본다라고 6월 21일부터 반수생 애들의 학습 스케줄을 체크를 해보면은 6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일단 수능 진도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시작합니다. 그게 7, 8, 9 거의 3개월이죠. 6월 21일부터 하지만 고3들이 7, 8, 9월 달에 뭘 할까요? 내신 1등급 때 있는 1등급 때다라고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그 1등급으로 학교 붙어야 됩니다. 정말 서울대 원서 썼다가 연고대 썼다가도 재수 나쁘면 홍익대라도 가야 돼요. 아니면 더 못 가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애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교과는 학점입니다. 그걸로 가야 돼요. 여기 1등급 때 애들한테도 뭐 수능 어떻고 지금부터 물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죠. 수능 최저 등급 때문에. 그래서 1등급 애들은 수능 점수로 정시에 가려고 하면 손해가 막심해요. 통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수시에 붙어야 돼요. 아니면 정시에 점수 그 액면 그대로 갖다가 작살납니다. 그동안에 1.6, 7등급 했던 거 다 날아갈 겁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내들 원서 썼던 애들 보면은 실제 대학 들어갈 때 정시로 들어가라고 하면 내가 다친다 못 가는 데 거의 상당수 많습니다. 그건 어느 동네 살든 다 서울 살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애들은 보면은 내신 1등급 때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퍼센트를 따지면 한 2%도 안 나옵니다. 1점 몇 등급이라는 거는 그 학교 전교생에서 2% 정도 때 나오면은 평균입니다, 그게. 전교생 중에서. 어떤 학교는 아예 없기도 하고요, 그냥.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아니, 경쟁이 치열하다면 더 없고요, 그냥. 그 다음에 고3 그 정도 1등급 때 애들이 있고, 나머지 한 2등급, 정정한 2등급과 3등급 초반대 학생. 인생 역적 논술로 한다고 논술도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학생부 뭐 해가지고 학종으로 만들라고 하죠. 이것저것 뭐 챙기고 하다가 7, 8, 9월 더 쑥 가버립니다. 그때 반성 애들은 진도가 거의 심하다는 게까지 끝나는 단계에서 나는 그때 수능 준비 뭐 하고 있을 것인가 계획이 완벽하게 좀 써 있어야 된다는 고3들은 10월달 반성 애들은 학원에 나오는 애들은 수업 시간 자체가 모의고사입니다. 그냥 매일처럼 모의고사 풀어보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뭐냐? 과목당 5문제하고 6문제 싸우면 그때 계속 진행돼. 그게 계속 중킬러 문항입니다. 중킬러 문항을 포기하는 수능 준비생이라고 하면 그냥 수능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올려봤자 그만큼 대학도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과목당 탐구 제외하고서 대수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그냥. 그때 10월 달에 요런 한 달 동안 고래 공부하고 1월 달 되면은 완벽하게 필요 문항만 보는 다 모의고사보다 아주 모의고사 어려운 것만 풀어보죠. 그래서 1교시 국어에서 독서에서 어떤 지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좀 덜 당황스럽게 하려고 계속 그것만 보죠. 그냥 단순 오답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능은 5문제와의 싸움입니다. 그냥 과목당. 그거 돌파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학의 그림이 나오고 그러지 못할 그 이하의 학생들은 별로 의미 없는 수능 준비 뭐 100% 점수 한 4, 5점 올린 분들 뭐합니까 그게. 수원대에서 같은 데 가면 뭐 이 얘기가 대학을 특정해서 좀 드러나긴 한데 그런 의미로 할 것 같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딴 얘기니까 여기 반수생 수준대 5번 한번 봐보세요. 반수생들이 어떤 애들이 들어가면은 학원에서 한 한양대 이상급 정도 들어가면 일단 장수로 데리고 가버려요. 반수생들은. 돈 안 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즘에 보면은 여기 국민대, 숙지대, 세종대, 강원대대 있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준 되냐면은 수시로 대학을 들어갔다고 하면 얘네들이 내신 등급이 다들 그래도 1, 2등급 때 이낼걸요. 수시로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시로 갔다 하더라도 최악의 2등급 때 이내는 왔어야 될 겁니다. 이런 애들이 반수로 들어옵니다.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남은 5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22페이지 조금은 이제 점수로 한번 가봅시다.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 걱정이 되죠. 수학에서 점수가 밀리니까. 국어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과에서 문과로 가다 왼쪽이 이과대학에 지원했을 경우는 요정도 대학가대가 3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문과로 틀어서서 벗어냈다. 대학 레벨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충동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중위권대 밑에 대학들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 대학을 자녀가 여기 대학 다닌다라고 좋겠나 아니면 오른쪽 대학을 좋겠나 고민스러운 대학들이 참 많아집니다. 전공으로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13페이지 6월달에 다소 완화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 폭이 지금 존재. 조금 갭이 줄게 줄었어요. 6월 30일 날 결과 발표 나올 때 이런 갭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이과 갈 만한 애들, 이과에서 문과 넘어올 만한 애들 24페이지 6월 30일 날 결과 나오면은 몇 점 어렵게 신경보다 서울대인데 5대 정도 들어왔다. 국어, 수학, 탐구 115문제입니다. 서울대인데 5대 가려고 했다. 7문제 틀렸거나 이과에서 9문제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 과목마다 한 5문제 킬러 중 킬러 문항과의 싸움이라고 했던 거고 얘네들 정말 완벽하게 킬러 문항 한두 개만 틀려야 된다는 쪽 압축이 되는 가장 컴팩트하게 이쯤 되면 이 정도 대학이 정시에 보이는 거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중앙대부터 시립대부터 이렇게 뭐 경희대 여기까지 한 12문항에서 11문제 정도 저 밑에 대학은 한 16문제에서 15문제 정도 그냥 문항을 압축해 보면은 10월달, 11월달 정도 돼서는 오답노트도 틀린 거 실수한 거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닙니다.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실수하면 치명적인 거고 그거는 뭐 실수 줄일 방법도 없었습니다. 실수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고. 그래 이 문제 수와의 싸움인데 지금. 그러면은 틀린 문제만 계속 받아봐야 됩니다. 이 중필 킬러 문제만 계속 받아봐야 되고 오답노트도 옛날에 시험지 갖다 놓고서 이 동그라미 치면서 틀린 문제 이것만 풀어볼 게 아니라 진짜 킬러 중킬러만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학습 방법을 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빨리 수시대학 합격시키십시오 그냥. 이쯤 돼야 이게 의미 있는 뭔가 수능 준비가 되고 그렇고 실제적으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 맞추는 것도 사실은 두세 문제와의 싸움인 거죠. 그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요. 25페이지 원점수 기준으로 인문계 서울대부터 26페이지 뭐 서경대까지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결과 나오면은 이 값이 조금 바뀌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 아마 달서구청에서 그 핸드폰으로 한번 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그거 조회해보시게끔 해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 점수 입력하면 해보시면은 저기 실명 노출되는 거야. 정보 노출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점수 받는 거 몇 점 정도 하면 얘가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점들 시lec팅을 한번 해보는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드릴 테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녀분이 갈 만한 과가 더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충 윤곽을 이렇고요. 27회 자연계는 대강 이렇습니다. 점수대가 원점수 기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9페이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30번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일반학과 갈까 아니면 치대, 수의대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제는 이런 라인 선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2페이지 자약대 첨단장입니다. 그래서 이 약대의 어떤 그 점수 라인은 구조 밑에 대학이라도 그냥 약사 한번 시켜보겠다. 고2 애들은 이게 참 변수가 큽니다.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까지 지역이 이제 40% 뽑는 게 발표가 됐죠. 현 고2부터. 제가 대충 다음 주에 설명해서 이게 지금 자료 공개할 건데, 이쯤 되면 지방에서
한 2등급도 의학학교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통계 수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40% 정도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이동 대구 지역에서도 순수 이과생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순수 이과생은 정말 옛날로 따지면은 문이만 문과인 이과인 애들도 많습니다. 아까 갈아탄다고 그랬죠. 문과는 한 5% 정도나. 그럼 정말 수학 과정에서 옛날로 따지면은 4% 안에 또는 1등급 중에서도 한 2% 안에 정도 들어왔어야 될 만한 애들이 이제 40%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는 2등급 때 의학학교로 갑니다. 이제 간호학과까지 40%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고2 때까지 학교 대신 참 관리 잘했다고 끝까지 잘 관리하시고요. 우선적으로는 만약에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려가 되는 게 오히려 야 이러다가 지금은 의학학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방 소재라 하더라도 서울 애들이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냥 저 전문직 하려고. 근데 충분해요. 이제 서울 애들이 나중에 40% 뽑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수시에서만큼은 의대 경쟁률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지방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지방이 더 높아요. 뭐 지방대 뭐 수시 경쟁률이 뭐 이따가 다 있게 되고 있지만 의학학계열만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 변화가 내년도부터 확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점수도 한번 봐보시면서 이게 어떤 지역은 전체 그 지역에 고3 학생 중에서 이과생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의 의학학계열의 선발 인원이 30%가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의 10명 중에 3명을 뽑아가는 멋진 인원이 돼버려요, 지금. 그러면 등급으로 따지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은, 4등급까지도 막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 이상한 숫자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게. 약 1,700명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0% 지역인재를 법제시켜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지방대 나오면은, 지역소재대학 나오면 공공기관의 30% 법적으로 취업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법제돼 버렸죠, 지금.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의학학계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1페이지. 끝으로,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라는 거, 요거 중요한, 금년도는 참 중요하죠, 이게. 근데 어차피 뭐, 요 8월 19일 이전까지 어떤 선택 과목을 할지를 좀 잘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 과목이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동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하다 미적분을 받는 게 그만큼 학습 부담도 생기는 거고, 부담이 생기면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테고, 거기다 기회 비용이 나한테 맞는지 이거는 참 잘 판단을 하라고 하고 싶고요. 다만 국어는 조금 언어를 앞으로까지 좀 자유스러운 상태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판단을 조금 현재 기준으로 좀 명확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발 전과목 수능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전과목 수능해야 돼요. 한두 개 과목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조건 타잔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시 선발 인원이 원체 적었거든요. 지금 정시가 40%까지 갔지 않습니까? 벌써 갔으니까. 그렇고 또 난이도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4등급 1등급으로 간다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니까 한 과목이라도 대충 소홀히하고 좀 그렇지 않은 전과목 시스템을 좀 가지고, 또 혹시나 뭘 혼자서 또 독서실에서 혼자 앉아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웬만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하여튼 멀티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습니다. 재수생 애들도 혼자서 독서 쓸 수 있는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학원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올해만큼은 거의 혼자 족학으로 하는 것처럼 개념으로 갖고 갔다가는 잘 모른다 이게. 당장 과목을 뭘로 선택해야 될지도 지금 막 시시각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학교 내신 성적도 다 좋다는 전제하에 제가 만약에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겠지만은
과목별 가중치를 좀 지지해야겠죠. 우리 학교 내신 성적이 무슨 과목 잘하고 무슨 과목 못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대학마다 가중치를 공개를 합니다. 교과전형은. 우리 대학은 여기는 수학을 많이 주고 여기는 뭐 과학을 많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 비교해 봤을 때 한 치의 점수 오차 없이 계산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전형으로 대학 갈 애들. 그 교과전형으로 대학 갈 애들은 진짜 그걸로 대학 가라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괜히 뭐 6개 중에서 6개를 다 상향기본으로 썼다가 그게 최악으로 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다 날아갑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했던 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신 1.6등급이 수능 1.6등급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제로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그걸 잘 따져야 되고, 그리고 교과전형 애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몇 개당 맞추느냐의 승부죠. 그래서 어떨 때는 팍 맞춰서 수능 최저가 진짜로 내가 최악의 상태라도 한두 개는 선정을 해야 되지, 아니 그 대학도 못 간다라는 거. 그 다음 수능 최저를 그래도 좀 맞추기 시작하면 대학의 선택지가 굉장히 교과전형 넓어지고, 올해는 연대, 고대, 서강대 다 높아졌죠 지금 교과전형 자체가. 그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학교 내신 1등급대 애들보다 그 학생들한테는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2등급대 정도 되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학생들은 내가 교과 내신 성적이 뛰어난 과목이 있는데 조금 그게 선생님의 멘트라든지 하다못해 기록 내용들이 이 과목 더 잘했다라는 걸 뭔가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애의 내신 성적이야,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리고 내가 저쪽 과를 가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에 맞는 특성의 과목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멀티플하게 좀 봐줄 수 있는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2등급 때. 그래서 2등급 때는 그냥 내신 성적 뭐 2.1등급 이대학에 붙을 수 있죠. 같은 2.1등급이라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2등급 때 정도 때나 뭐 1등급 후반때 정도 되는 학생들도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우리 대학은 몇 등급으로 합격을 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지만, 여러분 소속 학교에서 그 등급으로 붙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꼭 체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대학에서 여러분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시 기관에서 대학에서 공개하는 뭐 1.8등급의 학교생 그것만 믿지 말고 학교에서 실제 사례, 그동안 지난 3년간의 사례는 어떠했는지 한 개도 없다라고 하면 올해 또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하고 30분 됐네요. 질문상은 물론 저희 회사 카카오톡으로 하면은 제가 비공개로 해가지고서 조치를 해드리라고 제가 전화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 비공개되는 방이 또 있으니까 아마 저희 안대를 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건데, 질문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라고 했는데 혹시요? (30분이라서) 제가 9시 38분 차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려오는데 백신 맞으라고 오늘따라 2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1시간 이내로 오라고. 그래서 2군데가 다 날아갔는데, 여기 도착을 하고 나서 두세 줄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내일 12시에 와서 맞으래요. 그래서 저는 백신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오니까 어려운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올 때는 KTX에서 생전 나오다가 갑자기 2개가 와서 지금 1시간 이내 맞으라고 대구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고3이시죠. 6월 평가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6월 점수가 일단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6월 점수가 일단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잘 나왔다. 9월 1일날 다시 한 번만 더 신중하게 볼까. 9월 1일날도 같이 밸런스 있게 잘 나오면 굉장히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고, 6월달과 9월달의 밸런스가 좀 크게 벗어났다 싶으면은
조금 불안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수시에 원서를 냈으면 좋겠고, 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들어가는 교육청 모의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엄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9월달 평가 모의고사입니다. 왜? 수능 전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6월은 사실 수능 전범위가 좀 아닌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6월달을 기준적으로 놓고 보되 가끔은 고3 학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봤던 수준으로 접근하는 수능 사례도 꽤 많았습니다. 6월달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수렴하는 과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영어가 90점이 넘는 학생과 안 넘는 학생의 기준점은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90점이 영어가 1등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학생들은 그나마 그래도 공부에 뭔가 이게 안정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들쭉날쭉했다, 나머지 과목이 들쭉날쭉했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의 판단을 조금 믿어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학도 6월달에 4등급짜리가 한 2등급 거의 한 문제 때문에 2등급 정도로 내려앉는 경우도 내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영어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보고는 공부에 자신의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니까 일단은 나머지 다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절대평가니까 90점 정도 안정감 있게 갔다라고 얘기하면은 조금은 부족했던 국어나 탐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좀 극복의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영어가 한 2등급 대 정도로 이렇게 가 있더라고 하면은 최소한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은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나마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과목 정도는 안정감. 그래서 하여튼 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쯤 그러네, 저도. 그게 너무 6월달 나온 거를 가지고서 내가 해서 여기 고3들은 다 떨어진다. 그럼 떨어진 애들의 얘기인 거고, 올라간 애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애들이 학력 격차도 좀 크게 공부했고, 너무 내신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꼭 진짜 6월달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더라도 9월달만큼은 6, 7, 8 딱 두 달이지 않습니까? 죽자 사자 공부 좀 하나 해보십시오. 9월달 성적은 혹시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나머지 한두 달에 점수가 큰 기복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주시고, 다만 원서를 낼 때 너무 낙관적으로만 내지 마시고, 수시에. 근데 9월달 성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시면서 9월달, 일단 지금 준비 단계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뭔가 그런 진도를 좀 철저하게 끝냈다라든지 킬러 불황이든지 집중으로 그 문제를 좀 풀어보고 있는 건지 아니고 있는 상태 점검. 이게 되는 학생들이 논술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논술하면 될 줄로 알아요. 논술하면 수능 최저 맞추면 될 줄로 아는 생각부터 보내십시오. 수능 최저 맞췄다 하더라도 다 떨어진 애들 숱하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어쨌든 수능 최저, 수시 원서 내는 대학에 최소 수능 최저 정도만 맞춘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률이 사실 한 20%도 안 돼요, 그거 맞추는 거죠. 일단은 그것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좀 맞춰놓으면은 길은 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수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시 때 가서 얘기할 건데, 무슨 정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학령 인구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11만 명 이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합격의 변수가 커지고 있네요, 지금. 제가 저기들 붙는구나라고 하는 게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내고 할 때는 저희 종합부도 참고를 해보시는데, 조금 다른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서 좀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흐름이거든요, 이게 흐름. 근데 제가 봤을 때 작년도부터 구멍이 깨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이랑 좀 다르게 학생 수가 급격하게 변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웬만한 요새 지역 대학들은 추가 모집에서 거의 다 들어가대요. 추가 모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수능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해놓으면 한 두세 군데 대학 계단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수시 재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수시 재수가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뭘 교과전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1점 때 교과전형으로 네. 가려고 하는데 자기랑 같은 아이들이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 재수를 말하더라고요. 네. 수시 재수를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지 교과전형을. 요즘 좀 많죠. 수시에 붙은 애들이 반수가 꽤 많아요. 그 반수는 사실 요즘에는 재수하러 온 애들이 반반입니다. 그냥 무조건 정시만 노리러 온 애들인 게 아니라 수시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해가지고서 다시 수시로 들어간 애들이 특목 자사고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의미 있는 변화는 전체 재수행 중에서 한 20% 정도는 차지합니다. 예전이랑 좀 다른 양상입니다. 예전에는 재수생은 수시 컨설팅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논술 수능체제 마친다 하면 이걸로 갔는데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학생부를 면밀히 보면서 재도전하는 게 꽤 늘어나 있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수시도 점수가 원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재수를 그래도 한 1점 줬던 거였는데 삼수를 해서 삼수가 아닌가 재수인가? 재수로 해서 그 전에 같은 대학에 같은 전형을 붙었어요. 수시로. 그 지금도 걔네 그래요. 그때 왜 떨어졌는지 이번에 왜 붙었는지 몰라요. 그게 예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KBS에서 뭔가 다큐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인터뷰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건데 그런 학생들이 있대요 보니까. 그거는 보니까 학생부 관리를 좀 잘해놓으라고 그러십시오. 걔가 학생부를 쓰고 같은 과학교에서 1점대 등급인데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심지어 1점급 때 해보고 수학선생님이 뭐라고 써준다면 얘는 수업 시간에 안 잔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그런 어떤 학생부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뭘 체크를 해야 될지는 진짜 면밀하게 그 법적인 기간 내에 수정이라도 잘 해놓고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재수를 해준다라고 그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 코멘트는 언제까지 뭘 정리를 해야 되고 뭘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한번 받아보시 궁금하신 것이 그걸 카톡으로 주죠. 그건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들 출신들이 저희 회사에 있으신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그 어드바이스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학교 선생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들한테 이런 요구를 하십시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생활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료만 가지고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의원님 분도 선생님 출신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옛날 선생님 말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에서 그런 경험을 있으신 분들한테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그거는 거의 헌법과도 같은 뭔가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거 좀 신경을 꼭 좀 썼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아까 그 기억하실 때 2등급 때 학생은 다각적으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종과 지금 수능을 그 학생은 병행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학생부를 들여다보는 시점입니다. 학생부를 들여다보는 관점. 예, 그래서 학생부는 그럼 충분히 그 다른 학생들보다 괜찮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던데 그러면 수능을 지금 수능에 치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만약에 학생부 예. 종합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은 고민이 두 가지밖에 없을 수. 일단 대학 결정을 일단 하루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일단 초이스를 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내가 비교과 영역이 이 대학이 유리한지 저 대학이 유리한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테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관련 학과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쪽 관련 학과에 연관되는 것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테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들이 또 대학들이 그 수능 체제가 없죠.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능 준비하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면접 방식이 뭐냐? 그래서 이 면접 방식이 뭐냐? 일반적 인터뷰하는 것이냐? 그래서 학생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하고 그냥 인터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지문을 제시해주면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물어보면 신청 면접 형태를 띠는 것인지, 물어보더라도 나한테 면접이 좀 비중이 있게 난 면접을 좀 잘 좀 물어봤으면 하는 쪽에 속하는 아이인지, 나는 이거 지금 보지 말고 그냥 성적만 보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파이인지, 이게 할 수 있는 게 학종에서는 그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신청 면접에 대학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지문 제시라든지 뭔가 이런 구조로 들어갈 수가 그걸로 할 텐데, 학종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보장이 없죠. 교과서면 보장이 되죠. 학교 교과 내신 성적으로서 뭔가 퍼펙트하게 팩트적으로 접근이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확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애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나는 5개월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면접에 대비하면 얼마나 면접을 대비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또 그쯤되는 학생들은 사실 일단 눈높이죠. 웬만하면 그 학생들은 대학을 가죠, 사실은. 그런데 그 눈높이를 어디까지 맞출 것이냐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지금 쉬울 것 같지만은 많이 싸웁니다, 부모님들이랑.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그때 누군가는 정말 막판에 최악의 상황도 얘기를 해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날 밤에 결정이 됩니다. 한두 개 대학. 근데 재수가 없게 그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집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집에 가면서도 전화를 하면 네가 그 대학을 만약에 원서를 써서 떨어졌을 경우에 상상을 해보면 너 대학 어디 갔었냐. 9월달 점수 대충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집안 그 학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대만 고집을 해요. 아빠도 이 점수로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점수 나오기 어려워요. 수능 최저 맞추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 예상대로 갔어요. 제 예상대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결국 홍익대 갔어요. 서울대 쓸까 말고 고민하고 고대 쓰고 했던 애가, 걔가 만약 홍익대 못 갔으면은 못 갔을 거예요. 그 정시로서. 그래서 그 눈높이가 참 학생부 종합전형 레인지 큽니다, 이게. 그 다음에 1등급 대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인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어쨌든 그 학생부도 보는 거지만은, 학생부도 들여다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몇 번 이렇게 보면은 얘는 같은 학교 내신 1.6이라도 경쟁력이 없는 1.6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얘 주요 과목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 딱 해버려요. 주요 과목은 안 좋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상을 탔는데도 별로 영향가 있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퍼펙트하게 되는 학생들은 그 자체로 아마 붙을 거예요. 붙으라면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 거기까지 만약에 점검을 해봤을 때 이것도 선생님께서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그 원하는 그 목표대에 갈 가능성은 내가 봐서 80% 이상 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한번 썩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봤을 때는 그 누군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객관적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 외적인 부분에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가야 된대요. 이건 6월달 끝난다라도 나중에 함께 되면 한번 뵙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은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꼭 합격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하고